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라는 주제로 장애인권 교육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쁜 사람이죠? 누구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맞췄을까요? 이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헬렌 켈러와 이렇게 설리번 선생님을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헬렌 켈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헬렌 켈러는 시각이 보이지 않고요. 후각도 느낄 수 없고 후각이 없으니까 맛은 거의 느낄 수 없는 사람이고요. 청각도 없는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까지 모두 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각과 청각이 없으면 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데 글을 익히는 것이 매우 힘들겠죠? 자, 그런데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많은 감각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장애인이었지만 많은 일을 해냈는데요. 자, 볼까요? 자, 헬렌 켈러는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건립운동, 그리고 여성 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이런 인권운동을 한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여러분, 비장애인도 이러한 일을 하기 쉬울까요? 아니겠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몸이 불편한 헬렌 켈러는 우리보다 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헬렌 켈러가 끝까지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만 받고 이렇게 성장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스스로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장애인을 보면 무조건 도와야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활동 1로 안내인 게임을 해볼까요? 자, 안내인 게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나오는 게임인데요. 여러분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서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안대로 이렇게 눈을 가립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세게 누르면 오른쪽으로, 왼쪽 어깨를 세게 누르면 왼쪽으로, 또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밀면 위로 올라가라, 뒤로 당기면 아래로 내려가라, 또 두 어깨를 세게 누르면 멈춰라. 그래서 뒷사람의 그런 이렇게 손을 잡는, 어깨를 잡는 요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쉽나요? 모두 방법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학습지에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복사해 놨는데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게임이 끝나면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 주세요. 자, 게임을 모두 해봤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각이 없어지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정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걸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게 눈이 보이면 정말 쉽겠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여러분도 비슷했나요? 아마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곳을 침범하면서 삐뚤빼뚤 갔겠죠? 자, 이렇게 장애인들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쉽게 하는 것들을 아주 어려운 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요 게임의 이런 느낌과 그럼 지금부터 헬렌 켈러가 쓴 시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시를 잘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기분을 한번 앞에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기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해보세요. 자, 잘 시청했나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헬렌 켈러의 한번 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고, 죄송합니다. 둘째 날은 아침이 바뀌는 기적을 보고, 셋째 날은 평범한 거리를 보고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 헬렌 켈러의 시를 갖고 왔는데요. 요거와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느낀 감정으로 이렇게 시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뭐 어려우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했어요. 뭐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며 함께 밥을 먹고 싶고, 둘째 날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커피 한 잔을 하고 싶고, 셋째 날은 아름다운 산에 올라서 푸르름을 눈에 담아 오랫동안 기억하겠다. 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았구나.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머릿속에 든 생각들을 여기에 써보세요. 답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시를 한번 바꿔봅시다. 시를 모두 바꾸어 썼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자, 여러분 활동을 다 해봤나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을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무조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주어야 하나요? 실제로 사람들이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드는 느낌을 보면 불쌍하다, 뭔가 도와주어야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선생님 반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장애인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하면 도와줄 것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실수라고 합니다. 자,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이걸 다른 말로 동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정이라고 그 사람들이 느끼게 하면 장애인은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동등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등한 친구고, 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지 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면 그냥 자기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불쌍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도와준다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그 사람도 우리가 동등한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언제 도와줘야 주나요? 그렇죠.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본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의 요청의 필요성을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떨어지면 그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체험해봤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동등한 친구라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이 장애인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장애인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장애인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죠? 이겨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어요. 자, 바위. 고난을 이겨내고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바위로 장애인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선생님이 학습지에 이렇게 장애인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는 과제를 제시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멈추고 학습지에 장애인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는 이 과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학습지가 다 마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모두 마쳤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그렇죠. 장애 체험을 한번 해보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그런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장애인은 어려움이 있지만 헬렌 켈러처럼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친구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은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할 기회를 줘야겠죠. 돕는 것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도와줘도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맞나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학습지를 내준 내용은 다 마친 뒤에 사진을 찍어서 이학습터나 학급 SNS에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들이 출석을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장애인권 교육 수업을 하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선생님이 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